I'm sorry, little 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Out of it. Oh, man. 보셨나요? 앞서 보았듯 이번 UCC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해양오염입니다. 해양오염이란 무엇일까요? 해양의 화학물질 또는 작은 조각들이 들어가 일으키는 해로운 효과를 말합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의 80%는 육상인데요. 별 생각 없이 버리는 생활 오수와 공장 폐수도 결국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 유해물질로는 DDC, BBC 등을 함유하는 농경 지배수, 수은, 카드뮴, 납, 방사성 물질, PCB 등이 있습니다. 이제 해양 오염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영양화는 하천과 호수에 유기물과 영양소가 들어와 물속에 영양분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영양물질이 풍부해진 물은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과 번식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갑작스럽게 대량의 식물 플랑크톤이 나타나 수중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두 번째로 적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조 현상은 해수 속으로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료가 과다하게 유입되고 해수의 온도가 21도에서 26도가 되면 해수 중의 특정 조류가 이상 증식하여 바닷물이 빨갛게 물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오염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이 섭취하거나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의 표면을 덮어서 해양 생태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강을 통해 유출되거나 산업활동으로 해양에 유출되는데 이는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인간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양오염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이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기물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어 혼란을 야기하고 파괴합니다. 오염물질은 작은 연못이나 흐름이 정체된 곳에서는 서식지에 사는 수생물이 일시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은 오염사건 발생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경각심을 주지만 비교적 독성이 약하고 미량이 유입되는 경우는 즉시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기형을 발생하는 등 집단 폐사의 현상도 나타나므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독성물질로도 작용하지만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서 다른 생물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생물체 내에서 축적되어 특성을 나타냅니다. 수은은 어류와 포유류에 축적되고 사람의 경우 신경계 손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납은 해양 생물의 성장과 생식을 방해하고 카드뮴의 경우엔 해양 생물의 신진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장기간 노출 시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금속은 생식소 등 특정 기관에 축적되는데 예를 들어 오염된 수소곤충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새가 먹을 때 수계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육상 생태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 오염은 생식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새의 경우에는 무정란 생산, 출산율 저하, 기억률 상승 등의 현상으로 대를 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총 23,4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하였습니다. 태평양 일대 해류 흐름도를 보시면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동쪽 태평양 일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미국 서부 해안을 거치고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중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은 한국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 후 4-5년 후에 대한민국으로 오염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이유는 삼중수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일본이 약속된 양을 방류했을 때 유입될 농도는 100만 분의 1입니다.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삼중수소는 약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환경으로 누설되어 섭취하면 체내에서 장기간 방사선을 일으켜 돌연변이나 암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삼성 허베이스프리트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2007년 12월 삼성 2인 선단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인천광역시에서 경남 거제시로 끌고 가던 중 바다에 정박해 있던 허베이스프리트호와 충돌하며 발생하였습니다. 12월 7일 새벽 태안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무리한 출항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기름 유출 재난으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유출된 기름은 12,547kl로 1997년 이후 유출된 기름량이 12,340kl보다 많은 양입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고 정부도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방제 체계를 잡기 시작했으며 사고를 접한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보내고 바위와 돌을 닦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양오염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해양 생태계는 인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해양오염의 원인은 인류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책임지고 보호하며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오염되지 않은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